안녕하세요.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머시룸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국어 공부법에 관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떡상한 과목이 국어 과목입니다. 성적부터 먼저 까자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9등급 때 기준 7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같은 2등급이었어요. 제가 1등급 같은 2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때 제가 2등급 1등을 하였습니다. 2등급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 등수는 4등이고 국어만큼 제가 등급이 상승한 과목이 없어요. 제가 7등급에서 시작해서 사실 거의 준 1등급? 사실 뭐 2등급이긴 하지만 거의 뭐 2등급이라도 해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비결이 사실 겨울방학 때 공부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기 중에 제가 공부한 것도 물론 당연하게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게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이때 국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영상 겨울방학 공부법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국어 성적이 80명 중의 학생 중에 거의 50명 정도의 학생을 제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꿀팁 영상인 거죠. 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공부법은 일단 전체적으로 문학의 공부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목명 자체가 문학이었고 실제로 선생님께서도 문학으로 시험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물론 1학년 때는 비문학과 문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공부법은 문학에 집중적인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문학에만 국한된 공부법이면 왜 썸네일을 국어라고 했냐, 왜 국어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냐, 문학이라고 이렇게 페이크를 드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국어 공부 방법이 문학에만 국한되는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문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평가받는 방식이 문학이었기 때문에 문학 문제집 그리고 문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뭔가 쓱 하고 볼 때는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은 분명 비문학, 문법 등에서도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과외를 받기 시작했어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국어 과외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국어 성적도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제가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하였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워낙 안 하는 것도 맞긴 한데 그 5등급도 사실 좀 높은 5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4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5등급을 받은 거였단 말이에요. 사실 7등급이면 아예 노베이스였고 제가 중학교 때 국어를 잘하기는 했는데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 접해본 적은 없었어요. 저번에 제 겨울방학 플래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에 투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저의 대학 입시를 좌지우지하는 과목은 수학 그리고 과학이지 국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국어를 2시간 이상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투자한 시간도 적고 거의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국어의 내신이 이렇게 떡상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교재랑 그 다음에 내신 그러니까 학기 중에 공부했던 교재 그러니까 정석적인 교과서 자체는 딱 2권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자습서와 올림포스가 전부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교과서이고 저는 그 외부에서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내신 문제 사이트로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기출비입니다. 기출비에다 작품명을 검색하면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로 8작품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8작품이 출제되었고 그다음 그 8작품 이외에 꼬리 문항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2문항에서 13문항 그러니까 문항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12문항에 해당하는 그 예제 문제 같은 것을 기출비에서 전부 다운받아서 풀었고 그 다음에 제가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는 특히 이해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오답이 왜 틀렸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풀어나가는 과정이 저는 포인트라 생각하거든요.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그 답을 향해서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결국 답이 맞으면 풀이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답이 틀리더라도 내가 어떤 과정으로 생각했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런 답을 도출했는지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과목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 작품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생각하고 천천히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림포스 한 권으로
한 권으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틀린 것을 살펴봤는데 보이시는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틀린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명이 꽃덤불이라는 작품이네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올림포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작품을 우선 읽습니다. 저는 시간을 재고 읽진 않았고 그냥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번 읽어요. 작품을 한 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일단 문제를 쓱 하고 풀어요. 근데 문제를 풀다가 아마 의문인 사항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문제를 푸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문제를 풉니다. 저는 사실 이때 문제를 푸는 이유는 감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국어에서의 감이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들었던 가장 재미있는 말, 가장 흥미로운 말 중에 하나는 대치동에서 집 세 채를 팔아도 국어 성적을 못 올린다. 뭐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을 정도로 국어에서 감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읽고 문제를 풀 때 제가 감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하였잖아요. 이 과정을 좀 오랜 기간 지속하다 보면 분명히 길러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만큼의 실력을 기르지 않았다.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책을 읽게 시켜가지고 웬만한 고전 작품, 그 다음에 현대 작품에 관해서는 거의 다 읽어보았고, 사자성어도 암기를 엄청 열심히 시키셔가지고 그 부분도 열심히 해서 저는 그 덕에 사실 몇 번 읽지 않았는데도 감을 금방 찾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감이 부족하다, 내가 국어를 공부했던 경험이 조금 적다 싶으시면 이 감을 기르는 과정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을 기르는 과정이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품을 한 번 읽고 문제를 바로 푸는 겁니다. 작품을 한 번 읽고 문제를 바로 푼 다음에 바로 채점을 합니다. 근데 바로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틀렸다,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채점하지 않고 체크라는 표시를 만들었어요. 이 체크라는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답을 맞았거나 혹은 틀렸더라 하더라도 의문인 부분, 그러니까 왜 이거는 보기에서 내가 이 두 개를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한 개만 다를까? 라고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풀이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일단 채점을 해요. 제가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제 감을 믿고 가장 이 정답인 것 같은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합니다. 답에는 근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답에만 근접하는 것은 국어를 실력을 늘리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답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체크한 부분도 저는 오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점검했거든요. 근데 일단 문제 리마인드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작품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작품을 분석할 때 가끔 보면 막 예쁜 색깔 같은 걸로 막 엄청 예쁘게 뭐 이런 포인트를 하면서 깔끔하게 그 예쁘게 막 이렇게 꾸미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방식을 너무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꾸미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작품을 분석하는 이유는 내가 이 작품을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내가 작품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필기를 했냐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랑 파란색 펜을 이용해서만 필기를 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제가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 파란색으로 플러스를 의미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두는 것은 각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넷을 찾아봐가지고 적었거든요. 제가 과외를 받고 있다고는 하였지만 제 과외가 주 1회 과외였기 때문에 저는 주 1회 동안 제가 모르는 문제에 대한, 그 모르는 배경에 대한 질문만 하였고, 저는 인터넷을 그냥 찾아보아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분석을 하는 중에도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분석을 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먼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샤프를 들고 제가 오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보기를 참고하여 라는 말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먼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답이랑 비교를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했는데 이게 아쉽구나 라고 흔적을 남겨두지 않고 원래의 답으로 바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저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풀이 방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국어는 제가 출제자의 눈으로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한 것도 답에 조금 벗어난다 싶으면 아예 지우고, 그다음에 제가 출제자의 눈으로 된 해석을 엄청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겨울방학 동안 국어 실력을 많이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과외를 어떻게 활용하였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포스트잇을 붙여놔가지고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지 적어주었고, 일주일마다 선생님이 찾아오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고, 질문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그 해결된 부분을 이렇게 조그맣게 메모를 해두고 그 다음 넘어갔습니다. 올림포스를 하루에 하루로 안 하고 제가 이틀 간격으로 2시간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에 2시간, 하루로 환전을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했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작품 정도 하루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작품을 풀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5작품을 풀기 전에 그 전날 제가 헷갈렸던 문제들, 그 다음에 작품들을 쭉 분석하면서 사실 올림포스 한 권을 다 외워버려야지, 다 끝내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집을 추천하시나요? 제가 이거 다 풀었는데 그 다음에 뭘 풀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댓글로 많이 주시는데, 저는 사실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집을 제대로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겨울방학 동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집을 엄청 많이 풀었는데, 국어랑 영어는 문제집을 거의 안 풀었거든요. 많이 안 풀었는데도 성적이 많이 오른 이유가 이 한 문제집을 지독하게 그 다음에 끝까지 보았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제가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수학은 제가 이제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실력이 모자라신다 하시면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집을 오래 보시다. 여러분이 만약 잘 하신다고 하시면 한 문제집을 오래 보는데 이 한 문제집의 양을 엄청 많이 늘렸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집을 엄청나게 오래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내신 공부법 시리즈는 제가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개학하기 전에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국영수과에 대해서요. 겨울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국어 성적을 어떻게든 올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 제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의 성적 상승에 꼭 기여를 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나 혹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의하고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국어는 절대 양치기가 아니다. 유형이 한정된 만큼 꼴 수 있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가 틀린 오답에 대해서 진지한 복습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굉장히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